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가 스승의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청렴은 남아있지만 관계 온기는 사라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작은 정마저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한 교사는 학부모가 건넨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돌려보내면서 대신 책과 편지를 줬다고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원칙은 지키고 싶었지만 상대의 진심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청렴과 배려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생은요, 선생님이 받으면 감옥 간대요 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사 역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었지만 신고와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교실 안에서는 자기 검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승의 날 케이크 하나에도 교육청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청렴과 인간적 온기,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MZ세대와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죠. 버킨땡에 비슷한 젤리 퍼킨백이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퍼킨백은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와 이제 버킨의 합성어라고 하죠. 명품 디자인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되 PVC 소재를 써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내는 게 핵심이라면서요. 네, 최근에는 캐키백, 최하정백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결진까지 붙어서 다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불려지고요. 특히 SNS를 중심으로 MZ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젤리백이 지금 처음 등장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한 차례 유행했다가 사라졌던 백인데 이제 Y2K 패션 열풍과 함께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역시 아이돌의 영향력, 연예인의 영향력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방송인 최하정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유튜브에 젤리 버킨백을 선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키키도 포토존에서 연두색 젤리백을 보여줌으로 인해 10대, 20대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버킨백은 잘 모르지만 디자인이 힙해서 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을 바로 듀프 소비라고 하는데 이제 명품의 분위기를 저렴하게 즐기려는 MZ세대를 이르는 신용어라고 합니다. 다만 로고는 없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차용했다 이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마셨다. 요새 인기 있는 차 성수 일대에서 중국 티브랜드 매장 앞에서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엔 저가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 브랜드가 이제는 G세대 사이에서 힙한 감성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브랜드가 중국 티 전문점인데요. 무려 대기자가 1000명이나 넘어서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소비자들은요, 단순한 버블티가 아니고 새로운 티 경험이라면서 저당 음료와 감각적인 매장 분위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와, 차 한 잔 마시겠다고 1000명이 줄 서 있는 거는 사실 저는 밀레니얼 세대라서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성비 좋은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힙한 티 브랜드, 중국 브랜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 여기에 저당 웰니스 트렌드의 영향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블티가 달고 높은 디저트의 이미지였다 있었다면 요즘에는 중국 티 브랜드가 원차 추출 방식으로 인해서 저당 옵션을 강조함으로 인해 더 건강한 음료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는데요. 단맛뿐만 아니라 건강 인증 문화까지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인기가 더욱더 크게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열풍이 짧게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후루처럼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마라탕처럼 반복 소비에 성공할 경우 국내 시장에 깊게 침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 말투와 사고방식, 심지어 수십 년간의 쌓은 경험까지 대변해주는 AI 분신의 시대가 오고 있죠. 최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개인의 지식과 언어 습관을 학습해 또 다른 디지털 자아를 만드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클론은요, 사용자가 써온 글과 음성들을 AI에 학습시켜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즉,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나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최근에는 영상 속의 내 얼굴과 음성을 복제해서 강의나 상담 콘텐츠를 통해 대신 제작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 내가 잠든 사이에도, 휴가를 떠난 사이에도 이 AI 분신이 고객과 업무 상담을 대신하는 뭐 이런 편리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1인 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한테는 이거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복 문의가 많은 소상공인에게는요, 24시간 응대를 도울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고요. 변호사나 재무상담사처럼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직업군에서는 지식을 복제하는 자산 역할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동력이 아니고요, 개인의 지적 자산이 직접 수익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인간 고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요. 결국에는 AI가 내 목소리로 세상과 대하는 시대지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라는 이야기도 또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한국어 특유의 뉘앙스와 문화까지 반영한 K 디지털 클론 시장도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순한 정보량이 아니라 나만의 경험과 관점, 그리고 인간적인 감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이 시간을 벌어주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인간다운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AI는 사람을 완전 대신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시간을 확장해준 어떤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분신이 일하는 시대,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원본으로 남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자신의 디지털 클론으로 온라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와 강사, 프리랜서처럼 개인의 브랜드가 중요한 직업군에서는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AI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느냐보다는 얼마나 나다운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편에는 개인정보나 뭐 윤리의 문제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 얼굴, 사고방식까지 학습한 AI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인간의 기준과 책임이 또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네요.